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고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오지 평소엔 혼자 지냅니다.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들어 밥맛이 영 없더라고요. 예전엔 밥 한 공기 뚝딱이었는데 요즘엔 반 공기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설치고 그랬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일은 넘으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속이 무겁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어르신, 요즘 드시는 거 좀 자극적인 거 많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가끔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혼자 사는데 뭐 거창하게 해 먹겠습니까? 간단한 거, 맛있는 걸로 먹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위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세요. 기름진 것도 줄이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먹지? 젊은 사람들처럼 샐러드 먹을 것도 아니고 죽만 먹자니 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엔 말이죠. 아궁이에 밥을 지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솥에 쌀 씻어 안 치고 장작불 지펴서 밥을 했죠. 그러면 밥이 다 되고 나면 솥바닥에 누룽지가 생깁니다. 밥이 눌어붙은 거죠. 어머니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물을 붓고 한참을 끓이셨습니다. 그럼 누른 밥이 풀어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애들아, 숭늉 먹어라.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큰 사발에 숭늉을 받아서 호호 불면서 마셨습니다. 그게 참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뭐 별거였나 싶었어요. 그냥 남은 거 눌어붙은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게 참 고마운 음식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찬장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누가 선물로 준 누룽지가 있었거든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뒀던 건데 다행히 아직 있더라고요. 봉지를 뜯어서 냄비에 담았습니다. 물을 넉넉히 붓고요. 약한 불로 천천히 끓였어요. 보글보글. 누룽지가 물을 머금으면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아, 이 냄새. 어릴 적 기억이 확 떠올랐습니다. 한 20분쯤 끓였을까요? 누룽지가 거의 죽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았어요. 조심조심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스르륵 넘어가더라고요.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동안 그리고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누룽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날부터 저는 누룽지를 자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속 편하게 먹을 게 있어서 좋았어요. 병원에서 자극적인 거 피하라고 했으니까 누룽지면 딱이었죠. 기름기도 없고 짜지도 않고 부드럽기까지 하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먹었을까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덜 더부룩했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뭔가 속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잠을 잘 때 가슴 답답한 게 덜했어요. 예전엔 저녁 먹고 누우면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누룽지를 먹으면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2주, 3주,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몸무게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전보다 2kg 정도요. 과식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가 봅니다. 누룽지는 배는 든든하게 해주는데 부담은 없거든요.
궁금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룽지가 정말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첫째로, 누룽지는 소화가 잘 됩니다. 쌀을 열로 익히면서 전분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먹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누룽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로, 누룽지는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음식들은 대부분 기름이 많잖아요. 튀김, 볶음, 전. 맛은 있는데 속은 불편하죠. 근데 누룽지는 기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쌀과 물뿐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에요. 셋째로, 누룽지는 따뜻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위를 자극하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 찬 거 먹으면 바로 속이 안 좋아지는데 누룽지는 따뜻하게 끓여 먹으니까 위를 달래주는 느낌이에요. 넷째, 누룽지는 치아가 약해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이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딱딱한 건 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룽지는 오래 끓이면 거의 죽처럼 부드러워지니까 씹을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이가 안 좋은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룽지는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한테도 비교적 부담이 적다고 해요. 물론 과식하면 안 되지만요. 적당히 먹으면 밥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른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룽지를 끓여요. 냄비에 누룽지 한 줌 넣고 물 넉넉히 붓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입니다. 저는 아침엔 부드럽게 먹는 걸 좋아해서 한 30분 정도 끓여요. 그럼 거의 죽 같아집니다. 소금은 넣지 않아요. 그냥 누룽지 맛 그대로요. 한 그릇 떠서 천천히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맛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 점심엔 보통 밥을 먹어요. 근데 전처럼 많이 먹진 않습니다. 반 공기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채우죠. 그리고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저녁엔 누룽지를 먹습니다. 이번엔 아침보다 좀 덜 끓여요. 15분 정도만 끓이면 누룽지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 정도가 저녁엔 딱 좋습니다. 가끔은 김치 국물을 조금 넣기도 해요.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누룽지에 김치 국물 조금 넣으면 칼칼하니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자극적이니까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고 1시간쯤 있다가 자리에 누우면 속이 편안해서 잠이 잘 와요. 제가 누룽지 먹는 걸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김 선생, 요즘 뭐 좋은 거 먹어요? 안색이 좋아지셨네. 그러시길래 말씀드렸죠. 아니, 뭐 별거 있나? 누룽지 먹어요. 그랬더니 다들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누룽지? 그거 옛날 거 아니요? 맞습니다. 누룽지는 옛날 음식이에요. 근데 옛날 음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인 경우가 많죠.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속이 안 좋은데 한번 먹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누룽지 끓이는 법을요. 어르신들, 누룽지는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본 끓이는 법. 냄비에 누룽지 한 줌 넣으세요. 그릇으로 치면 한 공기 정도요. 거기에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누룽지가 잠길 정도로요. 그리고 불을 켜세요. 센 불로 한번 끓어오르게 하고요.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입니다. 그 다음엔 그냥 기다리세요. 15분에서 30분, 원하는 부드러움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30분 끓이는 걸 좋아해요. 거의 죽처럼 되니까요. 소금은 안 넣어도 됩니다. 누룽지 자체가 고소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두 번째, 속 안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안 좋으신 날 있죠? 그럴 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누룽지만 끓여서 따뜻하게 한 그릇 드세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누룽지만요. 천천히 드시면서 속을 달래주세요. 신기하게 속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입맛 없을 때.
나이 들면 입맛 없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땐 누룽지에 김치 국물을 살짝 넣어보세요. 김치 국물 한두 숟가락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그럼 칼칼하니 입맛이 돌아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번째, 치아 약하신 분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끓이세요. 한 40분 정도요. 그럼 거의 미음처럼 됩니다.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마시듯이 드시면 돼요. 이가 하나도 없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하는 법.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냉장고에 보관해도 됩니다. 23일은 괜찮아요. 먹을 때마다 꺼내서 다시 데워 드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한번 끓여놓고 아침 먹고 저녁에 또 데워 먹고 그래요.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요.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아요. 젊을 땐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만 찾았죠. 고기 먹고, 매운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그게 맛있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압니다. 몸이 편한 게 제일이라는 걸요. 맛은 조금 덜해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잠 잘 잘 수 있는 음식, 그게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누룽지가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고요. 그냥 쌀과 물로 만든 소박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고마워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속은 편하게 해주고 몸은 가볍게 해주고 이런 음식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게 나이 들어서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속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밥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밤에 속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 계시다면요. 한번 누룽지를 드셔보세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시장에 가도 있고 마트에 가도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돼요. 한 봉지 사서 집에서 끓여 드세요. 어렵지 않아요.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옛날 음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며칠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알 겁니다. 아, 이건 나한테 맞는 음식이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룽지가 뭐 대단한 약은 아니에요. 확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을 도와줘요. 속을 편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밤잠을 편하게 해주고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으로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누룽지가 끓는 소리가 들려요.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부엌이 따뜻해집니다. 불을 끄고 그릇에 한 그릇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 한 그릇이면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밥 먹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속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따뜻한 누룽지 한 그릇 어떠세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하고 구수한 맛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잘 맞는 음식은요, 조용히 오래 우리 곁에 함께 가줍니다. 누룽지가 그런 음식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이제 이 누룽지 한 그릇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맛있는 저녁 드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